네. 다음 주제가 뭐 이어서 하실 텐데 LG전자의 ESS 사업이 여기가 이제 뭐 모듈 사업 이런 거 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LG전자가 뭐 이제 뭐 주로 전기차랑 관련이 있는 거는 전장 부품들이었죠. 네. 그리고 일부 팩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부품 딴 사업은 아니고 네. 컨슈머용 제품이었죠. 네. 가정용 ESS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집에 ESS 설치했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물론 뭐 있긴 하겠지만 네. 뭐 제 주변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아서 뭐 네 주변에 없다고 없는 것이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국내에서의 아무래도 국내는 그 공동주택 형태가 많다 보니까 네. 아파트에 뭐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 보시면 태양광 패널 붙어 있잖아요. 네. 태양광 패널 붙어 있는 데들은 대부분 ESS가 약간이나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어딘가 있군요. 있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양광만 있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거 네. 배터리를 어디다가 저장할 때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시절 때 네. 이제 저게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 시절 때 가정 내 댁 내 이제 태양광 보급 사업, 태양광 네. 패널 보급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 태양광을 패널을 뭐 가끔 보면 베란다에 뭔가 가정집에 다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에. 거기에도 일부 가정용 ESS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한국전력이나 혹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 깎아가지고 태양광 했던 그러니까 뭐 한전에 전기 만들어지고 전기 생산해서 전기 팔려고 했던 목적 뭐 그런 영광이던데요 보니까.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히 실패했던 전략이죠.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네. 수상 태양광을 했더니 뭐 이끼가 껴가지고 발전이 잘 안 된다거나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라고 빈 땅이나 아니면 물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두면 다 발전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환경이 안 됐던 거였죠. 아무튼 이 LG전자가 ESS 사업을 가정용 ESS 사업 ESS인데 이 사업을 굉장히 재미를 초반에 잘 봤어요. 왜요? 제가 몇 번 이제 그 방송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말이죠. 네. 그 독일 베를린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관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 네. 큰 관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폭파가 됐거든요. 폭파가 돼서 바닷속에서 뭐 가스가 막 새어나오고 막 이래서 이런 난리가 퍼졌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 가스관을 러시아가 통제를 하니까 또 전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에너지 의존도를 러시아에 의존하니까 독일 베를린에 뭐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뭐 50여 년 만에 땔감 사업자가 등장했다. 네, 그때 그랬죠. 예, 네. 석탄도 아니고 나무 땔감을 파는 사업자가 등장했다는 건데 독일이 지난 10여 년 넘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치면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많이 보급을 했고 이제 원전 폐기 정책을 이제 썼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건데 그때 전쟁이 터지니까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없잖아요. 네.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반짝 수요가 있었다는 그 수요를 보고 네. 이제 유럽은 특히 아파트보다는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정용 댁내 ESS 사업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그 사업을 했고 굉장히 초반에 판매가 좋았던 걸로 제 기억에 근데 납니다. 지금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이게 왜 안 됐냐면 일단 초반엔 되게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초반엔 좋았다가 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공세를 펼칩니다. 제가 네.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이 LG전자 가정용 ESS의 가격이 네. 15,0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10,000 언더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으로 가격 공세를 펴면서 네.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격 경쟁력도 이렇죠. 수요 자체가 그렇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에 또 그 ESS로 이제 가정 내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목에는 이렌텍 어쩌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렌텍이 뭐 그 생산을 대신 해줬습니까? 이렌텍이 ODM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ODM 생산. 배터리 누구한테 받아서 했습니까? LG 엔솔 거를 썼는데 그래서 가정용 거를 만들어서 했는데 네. 지금 LG전자 사업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요것도 당연히 여기도 사업이 안 좋다. 이게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용 ESS에 들어갔던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 배터리인데 이게 원통형 2170 배터리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갔던 48F라는 모델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배터리가 전기차용으로 설계됐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인산철 배터리가 수명이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방전 횟수가 뭐 3,000회 이상 되는데 이 배터리는 충방전 횟수가 1,000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를 가정용 ESS에 넣은 것 자체가 일단 설계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아니 네. 예전에 누군가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전기차의 충방전 시간과 ESS의 충방전 시간을 비교하면 어디 것이 월등하게 높습니까? 충방전 시간 타이밍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ESS가 왜냐하면 이게 피크 전력도 있고 왜냐하면 심야 전기 전력이나 이런 데들 저렴하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전기가 부족할 때마다 땡겨 쓰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ESS 그러니까 전기를 뭐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방전했다 이게 굉장히 잦다 보니까 네. ESS의 수명을 많이 갉아먹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 LG 엔솔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쓰다가 네. 이제 가격도 비싸고 또 성능도 어떤 충만한 횟수나 수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들한테 좀 밀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좀 어려움을 좀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렌텍은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올해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ESS 사업이 아예 매출 계획,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고요. 올해 사업 접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작년에 LG 전자에서 가지고 있던 이 가정용 ESS의 재고가 2만 대였다고 합니다. 많이 있네요. 2만 대. 그리고 그리고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용량까지는 제가 그게 파악을 크진 않겠죠. 뭐 가정용이니까? 일종의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그 통신병들이 무전기 달잖아요. 네. 등에. 그 정도 그 정도 그것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인데 그렇군요. 요게- 보조 배터리 뭐 한 20개 정도 붙여놓은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훨씬 많고요. 예, 훨씬 예. 많은데 이게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렌텍에서도 재고를 한 만여 회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작년에 이렌텍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LG 전자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3만여 대가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재고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대당 15,000달러니까 3만 대면 뭐 하여튼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 이제 그 사업을 접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일단- 그 생산해주는 이렌텍이 올해 사업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잡혀있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LG 전자에서도 그 뭐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중간에 LG 엔솔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 BYD의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포함해서 이 가정용 ES 사업을 접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네,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뭐 공시도 그렇습니다만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가정용 ESS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크고 어쨌든 이 가정용 ESS를 생산하던 이렌텍 입장에서는 ODM 생산은 이제 더 이상 뭐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하락은 뭐 피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게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적지 않았어요. 그래도 꽤 됐어요. 그래요? 꽤 됐습니다. 아니 단가가 그냥 뭐 단가가 대단- 좀 있고 뭐, 네. 그리고 지금 용인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ESS 생산을 위해서 짓는 게 하나 있었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렌텍 관련 얘기들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전자담배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KTNG에서 전자담배를 하고 있는데 올해 KTNG 관련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짓고 있는 용인 공장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